말 복잡한 셈법에 빠져들다. 네, 반갑습니다. 몸값이 커질 대로 커진 H&M 상폐 직전 기업에서 지난해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후에 킹의 자리에 당당히 올라섰는데요. 본래 왕자에 오르면은 셈법이 매우 복잡 다양해지죠. H&M 역시도 복잡한 셈법에 빠졌는데요. 먼저 동사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산업은행은 지난해 해운운임 폭등으로 인해서 동사의 기업 가치가 치솟으면서 3조에 가까운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동사에 대한 보유 지분을 언제 어느 시기에 매각하느냐입니다. H&M의 몸값의 최대치인 현 시점에서 매각을 단행하지 않을 시에는 동사에 대한 특혜 시비에 휘말려서 정치권의 사정 표적이 될 건 불보듯 뻔하지 않나요? 산업은행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데요. 동사의 주가가 최고치에서 매각 시기를 놓칠 시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처럼 엄청난 수익의 회수의 기회를 놓쳤을 적에는 국민의 원성은 물론 물고 늘어지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치권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미 동사에 대해서 정치권에 고리가 연결된 기업으로 자주 올려드렸었는데요. 따라서 동사에 대한 투자의 시작과 끝을 나름대로 계산해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현 정권의 핵심 공약인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내년까지 남아 있는데요. 현 정권의 임기까지 흘러갈지 아니면은 회수 기회를 놓쳐서 국회의 사정 대상이 될지 차후 2, 3개월을 두고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또 산업은행이 복잡한 셈법만큼이나 더욱 복잡해진 건 바로 구매자들인데요. 시가총액 10조, 한 해 영업이 1조를 웃도는 동사가 M&A 시장에 출회돼서 현재의 동사의 몸값과 해운 경기만을 보고 덥석 달려들 기업이 과연 나올까요? 물론 몇몇 경쟁업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몸값이 커질 대로 커진 현 시점보다는 해운 경기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겠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조금이라도 쌀 때 살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처럼 말들만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 그리고 셈법만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차트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H&M의 일봉 모습인데요. 동사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그동안 주가가 반등 심하다, 그리고 조정 심하다, 박스권을 형성한 채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전환시켜 왔는데요. 이처럼 주가가 상승 소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또 상승 5파가 아닌 소파로 이어질 때는 상승 9파에서 소멸 후에 하락 파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아쉽게도 동사의 주가 흐름 역시 상승 9파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고점인 35,700원을 찍은 후에 연이은 음봉 출현 후 11선과 21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21선을 기다리는 횡보를 하게 될지, 오늘 오후장과 다음 거래일에 11선을 돌파해주는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인지는 이번 주 남은 거래일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사의 주가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상승 9파에서 소멸되지 않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후에 상승 소파 13파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점으로는 동사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 외국인이죠. 아래 거래원의 지표를 보면은 주가의 최고점대에서 외국인의 보유율이 13%가 넘게 나왔었는데요. 고점에서 약 3% 정도의 차익 실현 후에 최근 들어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는 추가 반등의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 동영상을 통해서도 동사의 주가에 한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같은 거래원의 흐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따돌리기 위한 자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해야 됨을 명심하십시오. 네, 그럼 주봉 모습은 어떨까요? 주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주봉 모습인데요. 보시면서 고점에서 포화형 캔들 출현 이후에 하락을 멈추고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아쉬운 점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바로 이격도죠. 주가는 상승 중 간격이 벌어진 이격을 반드시 줄이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이처럼 벌어진 이격을 좁히는 과정을 보면은 급락 후 찌그러 내려가는 과정과 뒤떨어진 이평선을 기다리는 횡복 과정이 있는데요. 차후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글을 한 번 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정확한 흐름 확인하기 위해서 분봉으로 가볼까요? 네, 60분봉인데요. 분봉에서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주가가 하락하면서 정확하게 하단에 있는 갭을 메우는 모습 보이시죠? 이처럼 주가가 하락 조정 시에는 갭의 위치만 파악하고 있어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가가 갭을 메운 후 상승 추세로 전환한 후에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인데요. 주가가 박스권에서 행보를 보인 후에 박스권 상단 돌파 시엔 박스권 하단 진입 시에 단기 승부를 어디에 두고 매매를 하시라 했죠? 잊어버리시면 안 되던데. 네, 바로 위에 갭이죠. 주가가 박스권 상단 돌파 후에는 갭을 목표치로 정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단기에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주가가 박스권 상단 돌파 후 갭을 메운 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숨고르기 후에는 목표가를 어디에 두고 수용을 해야 될까요? 이 점은 약간의 미련을 남겨두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가가 장중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일봉으로 왔는데요. 녹화 중에 많은 반등을 보인 모습이 나왔죠. 보시면은 11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으로 남은 오후장에 11 이평선에 안착 후 마감 시에는 다음 거래일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차트 흐름입니다. 네, 오늘은 동사의 매각설과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12 전환에 대해서 함께 해봤는데요. 동사에 대한 지분 매각은 지금부터 고도의 수싸움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원매자 간의 이득의 세음법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또
또한 동사의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재성 공시로 인해서 상승 9파에서 끝이 아닌 상승 13파의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훈수장과 함께 큰 성공 이루십시오. 감사합니다.